제가 이제 오늘 이 퓨처 스마트 파닉스로 문해력까지 챙기는 차별화된 영어 첫걸음이라는 타이틀로 제가 이제 스마트 파닉스 어떻게 정말 수업 시간에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특히나 여기 선생님들 원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운영을 하실 때 진짜 파닉스가 너무너무 중요한 파트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좀 파닉스로 학원 운영에 도움이 되실지에 대한 부분까지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요, 파닉스 학습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파닉스를 사실 뭐 알파벳 가르치고 아이들 단어 읽기 가르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하시지만, 사실은 진짜 이렇게 베이스가 탄탄하게 다져져야지 집을 잘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파닉스를 한다는 거는 우리 집을 짓기 전에 땅을 파는 그런 작업이랑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땅을 잘 파서 정말 초석을 단단하게 다져놔야지만 집을 잘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파닉스를 좀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때 원 아워가 진짜 너무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거 혁신적인 제가 정말 아이들을 가르친 지 20년이 됐는데, 진짜 이 원아워가 진작에 있었으면 너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원아워를 정말 잘 활용하면서 우리가 파닉스 수업을 잘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파닉스 이후의 커리큘럼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파닉스 이후의 커리큘럼은 또 어떻게 좀 가져가시면 좋은지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뭐 YBN 커리어 캠퍼스에서 영어 선생님들 양성하는 그런 탭솔 같은 과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이 퓨처 및 다양한 출판사에서 이렇게 좀 프리젠팅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제가 판교에서 영어 유치원을 한 6년 정도 운영을 했고, 현재도 좀 아이들을 좀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년의 노하우, 저보다 사실 뭐 더 오래 아이들 가르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그래도 제법 큰 영어 학원을 제가 브랜딩해서 제가 운영을 한 6년 정도 했기 때문에, 사실 그때 얻은 고생도 너무 많이 했지만, 사실 그때 진짜 또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법, 티칭에 관한 노하우나 또 원을 운영하는 그런 노하우도 그때 정말 많이 이제 경험으로 배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의 경험들을 좀 해가지고 선생님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런 얘기들을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는 이제 영어 유치원을 6년 동안 하면서 너무 이제 힘들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냥 이제 개인으로 아이들 가르치고 책도 쓰고 이렇게 프리젠팅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아이들에게 또 도움이 될 만한 교재들도 제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파닉스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파닉스가 왜 이렇게 학원을 운영하거나 공부방 같은 것들, 선생님들이 지금 이렇게 공부방이나 학원이나 다들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니면 또 학원에서 티칭을 하고 계실 텐데, 이렇게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파닉스 클래스가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뭘까라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파닉스 클래스가 제가 해보니까요,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과정들은 사실은 선생님들이 준비하실 것도 많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실 때 사실 되게 어려운 점이 많은데, 파닉스 뭐 ABC 가르치고, 에브, 크드 가르치고, 뭐가 그렇게 어려울까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제가 보니까 파닉스를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사실은 뒤에 가서 진짜 더 곤란하거나 애들이 또 파닉스가 안 돼서 다시 돌아가야 되거나 엄마들이 불만족해서 왜 우리 아이는 선생님 책을 못 읽어요 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 되게 컴플레인 들어오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을 운영할 때 또는 아이들을 가르치실 때 파닉스 클래스가 진짜 최고로 중요하다. 이렇게 초석을 잘 다져놓지 않으면 어렵더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파닉스 클래스의 중요성을 학원 운영 측면에서랑 학생들 측면에서 좀 두 가지로 나눠봤거든요. 선생님들도 다 공감하실 거예요. 영어를 전혀 못하는 아이가 이제 딱 학원에 왔을 때 우리가 이제 파닉스부터 사실은 가르치게 되잖아요. 사실 파닉스라는 것은 그 전에 이제 소리 교육이 먼저 좀 돼 있어야지 파닉스가 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원에 상담을 와가지고 원에 등록을 해서 영어를 처음 배우는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수업이 파닉스인데요. 영어를 전혀 못하는 아이가 단어를 읽게 되고, 그 단어가 모여서 문장을 읽게 되고, 그 아이들이 이제 문장을 읽게 되면서 책을 읽게 됐을 때 엄마들의 만족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와, 영어 한 글자도 모르던 애가 우리 애가 영어 책을 읽네라는 만족
만족도의 엄마들의 기쁨, 학부모님들의 기쁨이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높은 레벨에 갈수록 이 아이들의 발전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파닉스 클래스의 중요성을 학원 운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이들이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눈에 띄는 아웃풋을 내는 시기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이 알파벳도 모르던 아이들이 와가지고 학원에 와가지고 아니면 우리 선생님한테 이제 영어를 배우기 시작해서 단어를 읽고 문장을 읽고 책을 읽게 됐을 때 엄마들이 와, 선생님이 이렇게 노력해서 우리 아이가 영어 책을 이렇게 읽을 수 있게 됐구나라는 그 만족도가 아주 높아지게 되고요. 좀 이 파닉스 클래스를 단단히 잘 또 빠른 시간 안에 다져놨을 때 학부모님과 학원 간의 믿음과 신뢰가 쌓이면서 아, 내가 꾸준히 이 학원에 다녀야겠다. 우리 애를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파닉스 클래스를 너무 이게 좀 오래 이게 좀 쉽게, 이렇게 질질 끈다거나 아니면 파닉스가 좀 너무 단단하게 다져지지 않아서 아이가 계속해서 파닉스를 헷갈려 한다거나 그래서 문장 읽거나 책 읽는 것에 좀 아이가 자신감이 없어지거나 이렇게 하면 이게 좀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닉스를 잘하게 되면 아이들이 자신감도 생기고 학부모님의 만족도도 높아져서 학원에 대한 어떤 믿음과 신뢰가 쌓이게 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쭉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파닉스가 학원 운영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하다. 근데 이제 또 곧 3월 개강이고 아마 지금 2월에 상담도 하시고 너무너무 바쁘신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때 딱 상담을 하실 때 진짜 우리 아이들 파닉스 잘 해가지고 빨리 단시간에 파닉스 완성해서 우리 아이가 책을 읽을 수도 있고요. 영어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상담을 하셔서 파닉스 클래스에 들어오는 유초등학생이 3월에 정말 잘 잡아놓으시고 정말 딱 한 학기 만에 한 6개월 만에 파닉스 딱 잡으셔가지고 영어로 아이들이 책을 읽게 도와주시면 아마 꾸준히 이 아이가 우리 선생님한테 또는 우리 원의 공부방에 꾸준히 다닐 수 있는 그런 초석을 마련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파닉스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떻게 파닉스를 잘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또 뒤에 이제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오늘 그 수업을 시작해 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뭐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파닉스 대충 하고 넘어가면 절대 안 된다. 하지만 대충 하지 않는다고 꼼꼼하게 한다고 해서 또 너무 길게 가져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파닉스 클래스의 이제 중요성을 학원 운영하는 측면에서 봤고요. 학습의 측면에서 학생들의 측면에서 한번 보면요. 자, 이제 리딩의 5가지 요소를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제가 리딩에는 이렇게 5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라고 정한 게 아니고요. 이제 미국의 NRP 보고서라고 해서 National Reading Report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때 이렇게 리딩의 중요한 5가지 요소를 정하면서 이 5가지 요소를 잘 가지고 있어야 아이들이 제대로 된 리딩을 할 수 있다라고 한 요소가 있는데요. 거기 1번이 Phonemic Awareness라고 해서 소리 교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원아워에서도 소리 교육에 대한 또 그런 세미나를 했었죠. 사실은 파닉스 이전에 소리 교육이 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제가 소리 교육에 대한 또 그런 내용을 선생님들하고 이야기 나누면 너무너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를 파닉스라고 했습니다. 파닉스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실은 리딩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미국의 공교육에서 이렇게 이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파닉스 대충 해도 되지 아니면 파닉스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엄마들도 계시거든요. 그때 이 자료를 보여주시면서 설득을 하셔야 돼요. 파닉스 미국 교육에서 공교육에서도 파닉스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파닉스를 정말 제대로 해야 된다. 하지만 짧고 확실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상담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가읽기위원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셔널 리딩 패널에서 이렇게 파닉스는 효율적인 읽기 교육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서도 미래의 읽기 능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사실은 파닉스가 되지 않으면요, 나중에 뒤에 가서 아이들이 리딩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파닉스를 진행을 하시다가 구멍 나는
아이들이 있으면 반드시 사실은 보충을 해서라도 파닉스를 잘 다져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파닉스 수업을 하다 보면요. 파닉스가 되게 쉬운 아이들이 있고 파닉스가 되게 어려운 아이들이 있거든요. 제가 좀 해보니까요. 좀 논리, 수리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이 오히려 파닉스를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규칙성이 있거든요. 근데 약간 문과에 더 가까운 아이들이 사실은 영어니까 이게 언어 감각인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언어 지능이 높은 아이들 중에서도 조금 수리나 논리 지능 있잖아요. 이게 수학 문제 푸는 거. 그런 거 조금 어려워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아이들마다 다 지능은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논리, 수리 이런 능력이 조금 어려운 아이들이 오히려 파닉스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특성을 잘 파악하셔서 얘가 좀 파닉스가 안 된다 하시면 저는 걔들은 좀 붙잡고 사실은 좀 엑스트라로 더 학습을 시켜서라도 파닉스는 무조건 제대로 다져놓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계속해서 아이들을 해왔고요. 그래서 파닉스만 좀 잘 되고 나면요. 뒤에는 아주 순풍에 이제 가는 배와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파닉스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요. 사실은 제대로 돛이 달려있지 않은 배. 그래서 되게 와 어렵게 폭풍우를 지나가는 그런 배와 같이 영어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닉스를 무조건 잘 다지고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오늘의 핵심은요. 사실은 바로 요거예요. 짧게 확실하게 파닉스를 너무 오랫동안 가지고 가면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지? 라는 부모님의 퀘스천 마크가 생기게 되고요. 퀘스천 마크가 생기게 되면 사실은 계속 약간 이렇게 선생님에 대한 그 믿음이 약간 아리까리 이렇게 확실하게 세워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계속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제가 학원에서 뭐 제대로 배우고 있나? 진도는 제대로 나가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제가 그다음부터는 또 이렇게 부모님들을 설득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짧은 시간 안에 파닉스 진도를 빨리 떼가지고요. 애가 단어를 읽고 학생이 단어를 읽고 문장 읽고 아주 쉬운 책이라도 읽게 되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읽을 수 있구나라는 아웃풋이 눈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만큼 아웃풋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보이는 시기가 사실은 파닉스 때 아니고는 없거든요. 뒤에 가면 어려운 걸 하면 할수록 선생님의 준비 과정이나 선생님의 노력, 이런 것들을 많이 들지만 사실은 아이들의 아웃풋은 눈에 띄게 막, 아주 급속하게 발전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의 노력 대비 나오는 아웃풋은 적은 반면에 파닉스는 선생님이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좀 노력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눈에 보이는 아웃풋이 너무 큰 시기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의 그 아웃풋으로 어머님들의 어떤 신뢰나 만족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파닉스 클래스는 짧고 확실하게 이 두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딱 마음에 잡으시고, 그래, 확실하게 하는데 짧은 시간 안에 확실하게 해보자. 선생님들이 조금 더 준비하는 과정은 짧게 들지만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조금 더 엑스트라로 학원에서 남겨놓으시거나 숙제를 더 내주시거나 해가지고 걔들을 좀 더 잡고 가세요. 저는 진짜 파닉스 못하는 애를 진짜 제가 옆에 붙여놓고 시켜가지고 나중에 고등학교 때 수능 정말 너무 잘 봐가지고 엄마가 진짜 너무 고맙다고 선생님 그때 파닉스 애가 ABC 너무 어려워했는데 선생님이 진짜 6개월 동안 끼고 가르쳐 주셔가지고 우리 애가 이렇게 고등학교 가서 영어 등급 잘 받았다고 그런 감사 인사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파닉스 놓치지 마시고요. 옆에 꼭 끼고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파닉스를 단단히 다져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파닉스의 효율적인 커리큘럼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죠. 짧고 확실하게. 그러면 선생님 짧고 확실하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은 제가 스마트 파닉스라는 교재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 스마트 파닉스냐? 세상에 파닉스 교재가 이렇게 많다니라고 서점에 가시거나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온라인에서 여러분이 검색을 해보시면 파닉스 교재가 너무
많아서 어떤 교재가 좋은 교재지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실 텐데요. 사실은 파닉스 교재의 구성은 출판사별로 거의 다 비슷해요. 근데 왜 스마트 파닉스냐? 다른 파닉스 교재 안 돼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요. 단연코 스마트 파닉스가 넘버 원인 이유는 저도 사실은 거의 한 15년 전부터 제가 15년 전에 영어 유치원을 한 6년 정도 했었거든요. 저희 아이 어릴 때. 근데 그때도 파닉스였습니다. 스마트 파닉스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한 번도 1위 자리를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판매량이나 여러 가지 인지도 측면에서요. 이 파닉스 교재의 단연 넘버원은 스마트 파닉스입니다. 그거는 파닉스의 가장 선두주자이기도 하고요. 오랜 세월 거치면서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꾸준히 사용해왔기 때문에 그 브랜드 인지도 면에서 스마트 파닉스를 따라올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스마트 파닉스를 쓰고 있습니다. 베스트 브랜드 어워드도 받은 그런 최고의 교재고요. 제가 그래서 스마트 파닉스 교재를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면 6개월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인 커리큘럼을 구성할 수 있을지. 오늘 여기에 뭐 정말 티칭 경험이 오래되시고 많은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파닉스를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르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그런 선생님들도 계실 거여서 제가 이 파닉스 교재 5권을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지 제가 사실은 또 파닉스로 석사 논문도 썼고요. 파닉스 교재랑 파닉스 선생님들을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는지 티칭 방법에 대한 그런 책도 썼기 때문에 파닉스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 좀 어디 가서 그래도 저 전문가예요라고 할 수는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제가 공부한 내용 그리고 경험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딱 압축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파닉스가요. 보통 시중에 보면요. 보통은 5권으로 되어 있는데 5권 만화해서 4권으로 좀 압축시켜 놓은 책들도 있습니다. 2권짜리 이런 거는 사실은 너무 이제 짧게 돼 있고요. 보통은 4권 아니면 5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스마트 파닉스는 5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1권은 알파벳, 2권은 단모음, 3권은 장모음, 4권은 이중자음이고요. 5권은 이중모음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거의 다 10강, 유닛이 10개씩 되어 있습니다. 10개씩 되어 있는 거를 너무나 꼼꼼하게 이렇게 꼼꼼하게 천천히 가르치시면 거의 1년이라는 세월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1년 천천히 꼼꼼하게 가르친다고 1년 걸리면 너무 길어요. 그리고 사실은 앞에 1, 2권을 막 거의 4개월, 5개월 이렇게 가져가다 보면 아이들이 눈에 띄는 이런 아웃풋을 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1권부터 5권까지를 6개월에 정말 집중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려고 합니다. 선생님, 5권인데요. 5권 너무 많은데 5권을 6개월에 가르치려면 한 달에 거의 한 권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거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우리 주 2회, 보통 공부방이 주 2회 하시거나 주 3회 하시거든요. 근데 또 파닉스만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런데 5권을 6개월에 끝내려면 너무 바쁘거나 너무 대충 하거나 그럴 것 같은데 어떡하죠? 라고 하실 텐데 제가 6개월에 끝내는 거 사실 쉽지 않지만 원어워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어워를 써보니까 이거 6개월에 그냥 너무 가능하다. 진짜 어렵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50강이 있고요. 그리고 좀 리뷰도 해야 되잖아요. 그냥 무조건 진도만 나가는데 애들이 잘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중간중간에 리뷰도 하다 보면 50강의 리뷰까지 이거 그냥 하루에 한 유닛씩 한다고 해도 30주가 걸리고 리뷰까지 하게 되면 거의 7개월 반이 걸리고요. 여기서 좀 꼼꼼하게 이렇게 천천히 진도를 나가다 보면 거의 1년 커리큘럼으로 가져가시는 선생님들 많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중간에 뭐 쉬는 날 빼고 뭐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거의 1년 커리큘럼으로 가져가시는 선생님들 많은데 저는 주 2회 수업 커리큘럼을 6개월에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자, 제가 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5권을 다 그냥
똑같이 이분하게 배분을 해서 6개월의 공부를 하려면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5건을 효율적으로 가르치는 방법, 그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해드리려고 하거든요. 5건을 그러면 어떻게 6개월 안에, 끝낼 수 있을까? 그런데 아이들이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아웃풋을 내면서 6개월 안에 이 5건의 파닉스를 만만치 않을 텐데 끝내는 게 만만치 않을 텐데 과연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방법을 지금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리큘럼을 짤 때요. 우리가 계속 모든 거는 저는 있잖아요. 이게 꼭 공부를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 때 또는 뭐 여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뭐 어떤 것을 할 때도 모든 게 강강강으로 가다 보면 나 잘해야지. 나 진짜 잘하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모든 것을 강강강으로 가져가다 보면 사실은 나중에 나가 떨어지게 되고요. 그 처음에 강강강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나중에는 체력도 안 되고 뭔가 다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훅 하고 꺾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생을 살 때 강약, 중강약, 강약, 중강약 이렇게 음악에서 나오는 이런 볼륨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템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커리큘럼을 짤 때도 영어 수업을 할 때 커리큘럼을 짤 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에서 선생님이 강을 찍으려고 하면 사실은 약과 중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강을 강조하고 싶을 때 약과 중이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야 아이들도 배우기가 부담스럽지 않고요. 선생님들이 커리큘럼을 짜실 때도 어떤 게 효율적인지, 어떤 게 중요한지, 중요한 거는 강으로 빵빵 때려주고, 봤을 때 이게 그렇게 아이들이 한번 알고는 지나가야 되지만,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라고 하는 부분은 약이나 중으로 가져가야 아이들도 쉽게 받아들이고요. 선생님들이 커리큘럼을 짤 때도 편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강약, 중강약,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강강강강으로 가시려고 하시면요. 오래 못 가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스마트 파닉스 5건을 강약, 중강약으로 가져가는데, 자, 1권부터 5권까지를 1권부터 3권까지 강에 다 때리시고요. 4권, 5권은 중과 약으로 가져가시면 6개월의 커리큘럼으로 마무리 지으실 수 있습니다. 자, 1, 2, 3권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1, 2, 3권에 몰아붙이세요. 그리고 4권, 5권에는 힘을 빼셔도 됩니다. 안 하기에는 그래요. 그리고 4권에서 절반은 중요하기 때문에 4권의 절반까지는 가져가는데 5권은 저는 심지어 만약에 힘드시면 그냥 5권은 하지 말고 나중에 리딩을 하고 5권은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5권까지 샀는데 5권 안 하기 선생님 너무 찝찝한데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5권은 그냥 짧게 아주 약하게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 5권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진짜 어렵고 제일 중요한 게 5권에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5권은 사실은 5권을 영어를 처음 배우는 아이들이 5권에 있는 규칙까지 다 받아들이기에는 사실은 너무 어렵습니다. 물론 너무 똑똑해서 5권까지 무리 없이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그냥 5권 하면 되는데요. 1권, 2권, 3권을 너무 버거워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은 5권은 과감하게 생략을 하시거나 아니면 짧게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 그냥 쑥 하고 훑어보는 정도의 그런 과정으로 가져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지금부터 할 건데요. 파닉스의 정의가 사실은 소리와 문자의 관계를 아는 거거든요. 사실 파닉스가 글자를 읽게 하는 거거나 발음 교육을 하는 게 파닉스가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좀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어서 이 내용을 아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실 거고요. 모르는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제가 요거는 다음에 파닉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하게 될 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소리를 사실은 알아야지만 문자와의 관계를 익힐 수가 있거든요. 자, 소리는 우리가 브, 크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고요.
라는 소리를 우리는 알파벳 A로 쓰는구나라는 그 소리와 문자의 관계를 아이들이 아는 것을 우리는 파닉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알파벳 글자는 26개가 있습니다. 26개라는 글자가 있고요. 소리는 44개의 영어의 소리가 있습니다. 글자는 26개인데 소리는 44개네. 글자와 소리의 개수가 달라요. 글자하고 소리의 개수가 일치하면 파닉스가 전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영어에서 파닉스가 어려운 이유? 특히나 아이들이 영어를 읽기가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글자와 소리의 관계를 이 26개와 44개이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너무 차이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영어의 읽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글자와 소리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자, 영어에서 글자 알파벳은 26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서 자음이 21개고요. 모음은 5개밖에 없습니다. A, E, I, O, U. 이 5개의 글자만 모음에 해당하고요. 나머지 21개는 자음에 해당해요. 그런데 소리를 한번 볼게요. 44개의 영어의 가장 작은 소리 단위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24개가 자음이고요. 20개가 모음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도 한번 보실게요. 자음은요, 글자 21개고 소리가 24개예요. 편차가 크나요, 안 크나요? 편차가 전혀 안 크죠. 21개, 24개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자음은 배우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그쵸. 자음은 배우기가 쉽겠죠. 자, 그런데요. 모음은 5개밖에 없고요. 글자는 5개밖에 없는데 소리는 20개가 난대요. 글자 5개를 막 요리조리 조합을 해가지고 20개의 소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모음은 배우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렇죠. 어렵겠죠. 그래서요, 파닉스 1권부터 5권까지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1권은 사실은 자음, 모음이 같이 알파벳 글자 26개의 소리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1권은 자음과 모음이 같이 되어 있고요. 자, 2, 3, 4, 5권을 보면 4권만 자음이고요. 2권, 3권, 5권이 다 모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모음 소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 모음 소리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1권부터 5권까지를 그러면 어떻게 가르칠까? 1권부터 5권까지 그냥 순서대로 가르치시면 되는데, 자음은 사실은 1권으로 끝납니다. 선생님들, 1권이 그래서 최고로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다 알파벳 배워서 왔는데 1권은 대충 하고 넘어갈까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도 계신데요. 대충 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A부터 알파벳 Z까지 에, 브, 크, 드라고 알파벳이 내는 소리, 음가를 정확하게 아이들이 알고 있는지, 알파벳 글자를 보자마자 그 소리를 얘기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점검하시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1권은요, 이 모든 파닉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고요. 1권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2권, 3권, 4권, 5권 다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1권, 이렇게, 우리 애들 유치원에서 요즘에 어린이집에서 5살 때부터 알파벳 가르치고 막 다 영어 이제 방과후 수업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이미 노출이 많이 됐으니까 대충 하고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아이들이 알고 있다고 해도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아이들은 계속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점검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원어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아이들이 이 알파벳 글자와 알파벳 음가를 아는 것에 정확하게 점검하시고 넘어가실 수 있고요. 저는 그래서 알파벳 이 1권을 배우는 스마트 파닉스 1권을 6주의 과정으로 정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뒤에서 어떻게 6주 동안 진행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4권은요. 절반만 하셔도 됩니다. 4권은 앞부분은 통째로 빼셔도 되고요. 선생님이 진도를 빨리 빼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냥 통째로 빼셔도 되고요. 아니면 앞에 부분, 빼기 그렇다고 하시면 그냥 빨리 진도를 나가셔도 돼요. 자, 그래서 사실은 앞부분하고 뒷부분에서 파닉스 사권은 뒷부분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그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유닛 1부터 유닛 5까지는요, 우리가 요것을 블렌즈라고 해서 자음 2개가
붙어서 나는 소리예요. 영어에서는 자음 두 개가 붙어서 올 수가 있는데 국어에서는 우리 한글에서는 절대 자음 두 개가 붙어서 올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소리에는 모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blue, 클, 트를 이렇게 해서 자음 두 개가 붙어올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일권을 제대로 한 아이라면 자음 두 개를 붙여서 읽는 게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블루, 클르, 플르 그대로 읽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1권부터 5권까지는 이 파닉스라는 영역에서 모음 두 개가 있는 블렌즈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배우는 거지만 사실은 규칙을 배우는 데서는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은 사실은 빼셔도 되고 빼기가 그러면 그냥 빨리 훑고 지나가는 거. 1권이 제대로 된 아이라면 유닛 5까지는 전혀 어렵지 않고요. 자, 우리가 중점적으로 배워야 되는 것은 이 유닛 6, 7, 8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알파벳 배우는 1권에서 배우지 않은 새로운 자음 소리입니다. N과 G가 만나서 느그, 느그라는 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요. 응이라는 소리를 내게 됩니다. 새로운 소리를 내는 거죠. 자, C하고 H가 크흐, 크흐 소리를 내는 게 아니에요. 취라는 새로운 소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 7, 8, 이 유닛은요, 새로운 소리, 자음 소리를 내는, 아까 21개의 글자와 24개의 소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요 차이에서 나는 새로운 소리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파닉스 사권에서 6, 7, 8을 중점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자. 앞에서 블렌즈라는 것을 배울 때 사실은 블렌즈는 글르, 플르, 플르, 슬르, 슬르. 사실은 이거 다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들을 1권, 2권, 3권을 제대로 배운 아이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요거는 사실 저는 유닛 2개씩은 묶어서 그냥 1시간에 빨리 글자 읽는 연습을 하고 넘어가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아이들이 원어원 하면서 단어는 셀프 스터디로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집중하실 것은 이 단어 뜻을 아느냐 보다는 이 글자를 읽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초점을 두셔서 사권의 앞부분은 빨리 진도를 빼주시라. 단지 여기에서 아이들이 3권에서 배우는 장모음이 되게 어려운데 사권의 이 앞부분에 이런 장모음이 나오는 매직 이가 나오는 단어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보시면 globe, glove, plane, 플레이트, 슬라이드, 슬라이스. 여기 보시면 뒤에 매직 이가 나와서 3권에서 배운 거를 복습할 수 있는 단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3권의 복습용으로 4권의 앞부분을 쓰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4권은 절반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진도를 나가 볼게요. 자, 스마트 파닉스 2권은 1권만큼 중요합니다. 자, 모음 5개, A, E, I, O, U의 각각의 소리를 배우는 거고요. 요거를 블렌딩하게 배우는 거기, 블렌딩해서 이렇게 소리를 낼 수 있게, 글자를 읽을 수 있게 했기 때문에 1권하고 2권이 진짜 중요하고요. 그래서 2권도 6주로 배정을 했습니다. 아까 스마트 파닉스 4권은 제가 3주로 배정을 했거든요. 그것도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스마트 파닉스 3권도 진짜 중요한 게 매직 이 규칙을 배우는 거거든요. 자, 요것도 제가 6주로 배정을 했습니다. 자, 스마트 파닉스 5권은 그냥 읽고 지나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선생님들 중에서도요 성격이 다 다르셔가지고 나 이거 그럼 과감하게 안 할래 나중에 할래 해도 괜찮으신 분 있고 나 이거 안 하기 너무 찝찝한데 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안 해도 된다 그런데 너무 찝찝하면 2주로 절반으로 나눠서 여기에 있는 단어 읽는 것만 훑고 지나가자 또는 2주도 너무 찝찝해요 하시면 좀 더 쪼개서 4주로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거는 선생님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2주 또는 4주. 사실 과감하게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요. 자, O하고 W가 만나서 이렇게 우리가 이중 모음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자, OW가 카우는요, 아우 소리가 나고요. 로우는요,
오 소리가 나거든요. 아이가 물어봐요. 선생님, 왜 여기서는 카우고요? 여기서는 왜 로우예요? 아우, 오, 규칙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규칙이 있을까요? 규칙이 없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카우는 그냥 보고 아이들이 그냥 카우라고 읽는 거고요. 로우는 그냥 보고 로우라고 읽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그 원서를 읽고 그다음에 ELT 수업을 하고 이렇게 파닉스 이후에 수업을 하면서 노출이 많이 돼야지만 이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카우하고 로우 이 단어에 규칙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나중에 노출로서 아이들에게 인지시켜 주는 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자, 오가 두 개 왔을 때는 더브 오도요. 어떨 때는 묵 하고 짧게 소리가 나고요. 어떨 때는 문 하고 길게 우 소리가 나잖아요. 아이가 물어봐요. 왜 우 하고 짧은 소리가 나고 어떨 때는 우 하고 긴 소리가 나요? 자, 이거는요. 그냥 홍시 맛이 나서 홍시일 뿐이에요. 그냥 묵은 묵이고요. 문은 문이에요. 자, 이거는 규칙이 없어요. 단어의 노출이 많이 되면 될수록 즉, 영어 공부를 많이 할수록, 책을 많이 읽을수록, 많이 들을수록, 그냥 묵은 묵이에요. 묵 하면 이상한 거예요. 자, 이렇게 노출로서 파닉스 5권은 아이들이 인지하게 도와주시면 되기 때문에, 자, 이거는 그냥 짧게 아이들이, 그냥 경험하게만 해주시면 되지, 이거는 이거고, 이건 외워라, 로우는 로우야, 카우는 카우야, 외우자, 기억하자, 이렇게 하기에는 파닉스에 너무 시간이 많이 뺏겨요. 자, 5권은 그래서 지금 파닉스 과정에서는 너무 힘을 들이지 말자. 그래서 제가 약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단어로 노출이 되는 게 더 좋아요. 아이들이 마우스 보고 마우스라고 그냥 눈으로 보고 읽으면 되지. 마우스를 이걸 다 쪼개서 읽는다거나 아우 소리가 나는구나라고 이렇게 규칙을 생각해서 읽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고요. 특히나 7세, 8세 초반 이런 아이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1, 2, 3 강강강에는 6주, 6주, 6주. 사과는 3주. 뒤에만 중요하게 생각을 하자. 앞에는 우리 그냥 앞에서 배운 거 복습하게 읽기에 넘어가고요. 우리 나머지 부분은 원어와 숙제로 맡기자. 그리고 스마트 파닉스 5권은 4주나 2주나 과감하게 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딱 6개월이면 진짜 파닉스를 끝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이트 월드입니다. 여러분, 파닉스도 중요하지만 이 영어의 초반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요. sight words거든요. 그래서 sight words가 100개만 알아도 아이들이 책의 50%는 읽을 수 있고요. 돌체 sight words 300개 정도를 읽으면요.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한 75%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sight word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스마트 파닉스 리더스를 읽으면서 아이들이 여기에 나오는 우리 스마트 파닉스 리더스가 따로 있거든요. 스마트 파닉스에서 배운 단어들을 그대로 재밌는 스토리에 담아서 아이들이 파닉스도 복습할 수 있고 책도 좀 읽을 수 있는데 이 스마트 파닉스 리더스가 너무 좋은 게요. 사이트 워드를 또 같이 아이들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Jake lives by a lake라고 했는데 live, by, he, is, play 다 sight words예요. 그래서 sight words를 아이들에게 파닉스를 가르칠 때 꼭 가르치셔야 된다. 선생님들이 파닉스하고 sight words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파닉스 전에 sight words를 좀 한 100개를 저는 파닉스 들어가기 전에 사이트 워드 100개 그냥 빨리 하고 파닉스 들어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1, 2주 동안 사이트 워드 100개만 알아도 아이들의 리딩 실력이 확 올라가요. 그래서 파닉스 전에 사이트 워드 100개만 해도 되고요. 그게 좀 어려우시면 파닉스 하면서 사이트 워드는 반드시 병행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그래서 사이트 워드 교재도 쓴 게 있는데요. 제가 사이트워드 자료는요, 선생님들에게 좀 쓸 수 있도록 드릴게요. 왜냐면 저희가 이 피처에서 파닉스 교재 안에 사이트워드가 들어가는 있는데 따로 이렇게 사이트워드 교재가 따로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이트워드 자료는 제가 오늘 참여하신 분들 중에 후기 올려주시면 좋은 자료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트워드 자료 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너무너무 좋은 교재를 제가 6개월 안에 끝내는 방법을 강강각 중약으로 해가지고 제가 제안을 드렸고요. 원어워 활용법을 이제 빨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스마트 파닉스가 원어워 우리 이제 커리큘럼 안에는요, 유닛 하나당
6개의 수업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자, 그래서 6개, 우리가 유닛 하나가, 스마트 파닉스 유닛 하나가 한, 6페이지,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6페이지나 7페이지, 뒤에 가면 이렇게 8페이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원아워에는 6개의 수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닛 하나가 원아워에는 6개의 수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유닛 하나를 하루에 끝내는 거예요. 수업 시간엔 하루에 끝내요. 원아워가 없었을 때는 사실은 수업도 해야 되고 복습도 해야 되니까 한 시간에 유닛 하나를 끝내는 게 옛날에는 제법 어려웠던 거예요. 하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원아워라는 너무나 좋은 우리를 도와주는 사실 보조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시간 안에 유닛 하나를 끝낼 수 있습니다. 수업을 선생님들이 딱 하시고요. 자, 숙제로 이 원아워를 유닛 하나를, 아까 유닛 하나의 원아워가 6개의 수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3개 쪼개요. 그래서 원아워 3개, 화요일 날 수업 끝나고 숙제로 원아워 3개 수업, 그리고 수요일 다음 시간에 또 원아워의 3개 수업, 이렇게 6개의 원아워의 수업을 유닛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닛 하나를 끝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요일 날 만약에 주 2회 수업을 하셔서 화요일 날 수업을 하시고 거기에 해당하는 원아워를 2개로 나눠서 6개를 3개 이렇게 수업을 하시게 해주시고요. 유닛 2도 목요일 날 수업을 하시고 6개의 원아워 수업을 3개로 과제를 나눠서 내시면 아이들이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수업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그 다음 주 월요일은 이 유닛 하나, 유닛 1, 2에 해당하는 스마트 파닉스 리더스로 읽기 연습을 하면서 또 복습을 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리더스 파트 1, 2로 이렇게 숙제를 내주면요. 아이들이 너무나 잘 반복하면서 이 파닉스 수업을 반복 학습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절대 무리한 커리큘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파닉스와 파닉스 리더스의 수업과 과제를 구성하신 다음에 1일 2개의 사이트 워드, 그래서 12개의 사이트 워드를 한 주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우리가 지금 25주의 파닉스 커리큘럼인데 25주 동안 300개의 사이트 워드를 배우게 되면요. 아이들이 거의 책을 다 읽을 수가 있어요. 파닉스 하면서 300개 사이트 워드를 딱 6개월 안에 딱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책 읽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 그렇게 되면 6개월 뒤에 엄마들이 너무너무 만족하게 말씀을 하실 거고요. 스마트 파닉스 교재만 있었을 때, 그리고 교재에다가 스마트 파닉스 무료 앱이 있거든요. 그 앱이 있었을 때보다 원아워가 만나서 진짜 최고의 시너지를 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스마트 파닉스 교재도 너무 좋아요. 워크북이나 워크시트도 무료로 제공하는 워크시트들이 있거든요. 워크북, 워크시트도 너무너무 좋아요. 사실 앱도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다 별도로 존재를 하잖아요. 책에서 듣고 문제 풀려고 하면 앱을 키거나 아니면 QR을 찍어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또 번거로웠어요. 선생님들도 번거로우실 수 있고 아이들도 번거로웠거든요. 근데 원아워는 들어가서 다 클릭만 하면 소리랑 이게 바로바로 다 너무 편하게 한 큐에다 진짜 한 번의 클릭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파닉스와 원어워가 만나서 세상 너무 편해지고 너무나 간단해졌다. 우리 점점점 편해지고 간단해지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자, 그리고 저는 이게 너무너무 최고, 원어워와 스마트 파닉스가 만나서 내는 시너지 중에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의 앱이나 이 음원은요. 인풋만 가능했거든요. 아이들이 듣고 그 듣는 걸로 이제 단어를 고르거나 맞췄는데 원아워는요, 인터랙티브한 수업이 가능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듣고 자기가 따라서 말하면요, AI가 발음을 평가까지 해줍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시연은 못하지만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요, 진짜 너무 놀라워요. 물론 스마트 파닉스 우리 앱에 보시면 AI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발음을 평가해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생각보다 좀 귀찮았거든요. 근데 이 원아워는 아이들이 과제를 내주면 자기가 따라서 발음을 하는 더빙 기능이나 동시녹음 기능이 있으면서
하면서 이게 발음까지 평가가 되기 때문에 와, 아이들이 제대로 발음을 하는지, 발음이 틀렸는지 너무너무 잘 알 수 있고요. 자, 원어워에서 과제 내는 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는, 파닉스는요, 진짜 짧고 핵심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어려운 거 다 빼고요. 단어 고르고, 해석 고르고, 플래시카드, 그리고 더빙하는 것도 가장 쉬운 하 버전으로 발음 평가하기. 요 기능만 딱 넣어서 과제를 내주시면 반복 학습을 하면서 파닉스를 잘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파닉스 리더스도 이렇게 과제를 내주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아워 시스템 커리큘럼으로 1분 클릭으로 선생님들 과제 완벽 세팅할 수 있게 이미 다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이 수업 들으시고 나면 원아워에서 이거 제가 그냥 선생님들 딱 1분 클릭으로 이 스마트 파닉스 딱 과제 세팅하시는 거 딱 하실 수 있게 커리큘럼 제공해 드릴 거예요. 진짜 편하게. 그래서 요렇게만 딱 수업을 하셔도 아이들이 너무나 파닉스를 6개월 안에 완벽하게 끝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파닉스 이후에 커리큘럼은 사실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파닉스를 하고 나서는 이 모든, 가장 균형감 있는, 저는 밸런스드 리터러시 프로그램이 진짜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독과 다독의 조화도 필요하고요. 픽션과 넌픽션의 균형도 필요하고요. 듣고 말하고 쓰고 읽고의 사기능과 문법 어휘가 다 골고루 발달이 돼야 되고요. 원서하고 ELT도 균형감 있게 커리큘럼 안에 녹아 있어야 되고요. 교사 주도와 학생 주도의 수업도 잘 균형이 맞아야지만 완벽한 교육 프로그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닉스 이후에 원서는 저는 가이제 수상작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제 수상작이라고 치면요. 진짜 파닉스를 막 끊는 친구들이 너무 재밌게 그러면서 너무 쉽게 읽을 수 있는 좋은 원서들이 많거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원아워에서 요거에 대한 또 세미나도 하면 너무너무 좋겠다. 선생님들에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이드 수상작이라고 치셔서 최근 수상작들을 검색해 보시면 파닉스 끝낸 아이들이 리딩에 재미를 붙일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교재가 많으니까 요 교재를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픽션과 넌픽션의 균형과 원서와 ELT 균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이미 원아워에서 디스커버리 우리 세미나도 했잖아요. 디스커버리 레벨 1은요. 파닉스 끝난 친구들이 딱 넌픽션을 읽기가 좋은 ELT 교재예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가이드 수상자 픽션으로 좀 원서 수업을 하시면서 이 디스커버리 교재로 넌픽션과 ELT 교재의 공부를 하게 되면 저는 완벽한 조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디스커버리 레벨 1부터 시작하셔도 충분히 좋고요. 너무 넌픽션만 하기는 그래요 하시고 생각하시는 분은 스마트 리딩 우리 또 이퓨처의 교재 리딩 교재가 레벨 1부터 1.1, 1.2, 1.3을 자 파닉스 끝난 친구들이 하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리딩 교재 그리고 제가 쓴 영어 말하기 쓰기 교재나 정말 복습을 파닉스를 한 번 더 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파닉스 사이트 워드 한 번에 끝 하는 요 책도 제가 추천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